1992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일본인 하토리 요시히로는 부모님의 영향 때문인지 어렸을 때부터 미국을 동경해 왔습니다. 거의 자신의 두 번째 고향이라고 할 정도였다 하니 말 다 한 거죠. 그러다 좋은 기회로 고등학교 2학년 여름 교환 유학을 통해서 미국 루이지애나주 배턴 루지라는 곳의 한 가정집에서 홈스테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그 가정집에는요, 대학 교수인 아빠, 의사인 엄마,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하토리와 동갑인 친구, 웹까지 이렇게 3인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토리가 거주했던 배턴 루지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요 1992년 당시 이때는 풍부한 미국 역사를 가진 도시이기도 했지만 미국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은 도시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건으로까지 이어졌죠. 하토리의 유학 첫 시작은 순조로웠습니다. 우선 하토리의 성격이 사교적이었다 보니 미국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게 미국 생활 한 2개월 정도 약간 지났을 때 그는 할로윈 파티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하토리는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 당시 일본은요 할로윈이라는 게 지금처럼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거든요. 하토리 입장에서는 늘 말로만 들어왔었던 미국의 할로윈 파티를 진짜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들떠 있었습니다. 그렇게 1992년 10월 17일 밤 하토리는 같이 사는 동갑 친구인 웹과 함께 할로윈 파티 그 초대받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할로윈 날이 되면 일반 옷 안 입잖아요. 귀신 옷이나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옷 같은 거 이런 걸 입고 꾸미죠. 이때 두 사람 역시 그랬습니다. 하토리는 당시 금요일 밤의 열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주연이었던 존 트라볼타, 이 배우를 본떠가지고 턱시도에 검정 바지, 주름진 흰색 셔츠를 딱 입었어요. 친구인 웹은 당시에 목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교통사고 피해자를 본떠가지고 분장을 했습니다. 이때 길 안내는요 당연히 하토리가 아닌 그 지역 토박이인 웹이 했습니다. 하토리는 그냥 천천히 따라갔어요. 그렇게 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서 파티하는구나. 와, 너무 재밌겠다. 기대를 하면서 집 벨을 딱 눌렀는데 어떤 여자가 목욕 가운을 입은 채 문을 여네. 웹과 하토리를 보자마자 놀래가지고 문을 다시 닫네? 뭐지? 이것도 할로윈 이벤트인가? 하토리와 웹은요 당황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왔나? 뭐지? 이 두 사람은요 혼란스러워서 그 집 앞에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또 그 현관문이 열리는 거예요. 놀란 웹과 하토리는 돌아가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래서 다시 그 집 문을 쳐다봤죠. 그때 나온 사람은 목욕 가운을 입은 여자가 아닌 한 남자, 로드니 피어스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44구경 총이 들려 있었어요. 순간 하토리와 웹은요 할로윈이었잖아요. 뭐지? 이것도 분장인 건가? 이벤트인가? 당황을 했습니다. 이때 총든 남자 로드니는 이 두 남자한테 꼼짝마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영어가 어색했던 하토리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꼼짝마 가만히 있어 라는 그 뜻을 환영한다는 그런 환영해 반가워 이런 식의 말로 잘못 알아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토리가 저희 할로윈 파티 왔어요 하면서 웃으면서 로드니 집 쪽으로 살살 걸어간 거예요.
이런 상황에 뒤쪽에 있었던 웹은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때까지도 하토리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었대요. 웹은 점점 앞서 걸어가는 하토리한테 야 가지마! 이쪽으로 와! 다시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그 순간 이 로드니가 점점 다가오는 하토리를 향해서 총을 쏜 거예요. 그 총알은 그의 가슴을 무자비하게 관통했습니다. 하토리 과다출혈로 사망했어요. 이 사건은요, 처음부터 모든 게 오해였습니다. 이 하토리와 웹이 할로윈 파티 장소인 줄 알고 찾아갔던 그곳은 파티 장소가 아닌 그냥 로드니의 집이었습니다. 아내가 샤워하고 있다가 벨이 울리니까 딱 봤는데 뭔 남자 2명이 놀래가지고 남편 로드니한테 안방에 총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로드니는 하토리와 웹에게 가만히 있어라, 오지 마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못 알아들었던 하토리, 환영해주는 줄 알고 또 다가갔죠. 서로 오해에 오해가 쌓이면서 결국 한 명이 사망. 자, 로드니, 무슨 이유든 어쨌든 사람을 죽인 건 맞잖아요. 바로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지금까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은요, 살아있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가해자인 로드니의 주장이에요. 로드니는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다. 애초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다. 나는 단지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사용한 거다. 난 분명히 그때 경고했다. 멈추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데 내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다가오니까, 내 가까이까지 걸어오니까 무서워서, 그리고 그때 피해자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나는 그게 흉기인 줄 알았다. 공포, 위협을 느껴 발포한 거다. 정당방위를 주장한 거죠. 실제 이 주장은요, 일본 형법으로 상해치사죄에 해당돼 기소됐지만 베턴 루지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 법 따라야 되잖아요. 로드니는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1993년 5월 배심원 형사재판이 열렸는데 거기서 12명 배심원이 이 로드니에게 무죄를 때립니다. 무죄. 그렇게 그냥 풀려났어요. 자기 방어였다는 게 인정된 거예요.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베턴 루지라는 이 지역이 좀 위험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아무래도 이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루이지애나주 법률에서는 건물 안의 침입자에 대해서는 총을 발포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대요. 하지만 이때 하토리는 로드니의 집 부지 쪽에 발을 들여놓긴 했지만 그 집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거든요. 와, 파티 장소를 잘못 알고 찾아갔다가 돌연 죽게 된 건데, 그런데 죽인 사람은 무죄? 이 무슨 기막힌 사건인가. 그런데 이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하토리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밤에 잠이 안 오죠. 우리 아들 억울해서 어떡해. 그래서 형사재판 포기하고 민사재판을 시작합니다. 이 민사재판에서 판이 뒤집혀요. 민사재판의 맹점은 정말 로드니 자기 방어였나 이건데, 앞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었던 여러가지 이 로드니의 언급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우선 그 첫 번째가 하토리와 웹이 집을 잘못 찾아왔어요. 배 눌렀고 아내가 문을 열었었죠.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뭐였습니까? 바로 남편한테 안방에 총 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런데요,
이게 상식적인 행동입니까? 보통은 왜 온 건지라도 묻던지, 누구냐, 왜 왔냐,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하던지 이러지 않나요? 다짜고짜 총부터 들이밀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분명히 로드니는 하토리가 가까이 다가왔다, 내가 가만히 있어라 했는데도 무시하고 다가와서 내가 무서워서 총을 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 하토리가 총을 맞고 쓰러진 위치가 집 현관에서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로드니는 현관 앞에서 총을 쐈단 말이에요. 자기 말대로 하토리가 가까이 왔다면 하토리가 쓰러진 위치는 자기랑 가까이 있어야 돼요. 아니, 실제로 하토리는 여기서 쓰러졌는데 이 로드니의 말대로 하면 이 하토리의 쓰러진 위치는 요 정도쯤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총을 쏜 위치와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위치를 봤을 때 로드니의 말과는 달리 하토리는 당시 집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현관에서도 몇 미터 떨어져 있었던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닌 무서워서 냅다 갖다 총을 쐈다? 그것도 다리나 이런 곳이 아닌 정확하게 왼쪽 가슴에 무슨 동물 사냥하듯이 약간 겨냥해서, 심장을 겨냥해서 사냥하듯이 쏜 것 같은데, 시신이 말하는 건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거리가 꽤 멀리 있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로드니는 재판 당시 가까이 있었다, 무서워서 쐈다 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했겠죠. 또한 앞서 로드니는 형사 재판할 때 피해자가 손에 카메라를 쥐고 있었는데 그게 나는 흉기인 줄 알았다 얘기해놓고 민사 재판할 때는 말을 또 바꿉니다. 하토리가 빈손으로 있었다고 거짓말 또 하는 거예요. 왜?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건 당시 하토리는 키가 170에 61kg이었어요. 그런데 로드니는 키가 188에 84kg이었습니다. 하토리에 비해서 엄청 건장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보다 왜소한 하토리를 보고 겁을 먹었다? 그것도 가까이도 아니고 멀리 있는 하토리를 보고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쐈다? 상대가 작더라도 무서움을 느낄 순 있죠. 그럴 순 있는데 뭔가 이 앞서 행동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 형사 재판에서는 로드니 사건 당시 술 안 먹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이날 술 먹었네.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날 아내와 싸운 거예요. 왜? 아내의 전 남편 때문에. 그래서 술 엄청 먹고 취한 상태에서 아내한테 네 전 남편 한 번만 더 집에 찾아오면 내가 이 총으로 갖다 싹 죽여버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또 있어요. 로드니는 총기 매니아였습니다. 집에 총이요 6개 이상이 있었어요. 현관 바로 옆에도 현관 바로 앞에도 소총이 있었습니다. 진짜 방어하려고 했다면 자기 현관 바로 앞에 있는 소총을 쓰지 않았을까요? 굳이 안방으로 가서 총을 꺼내온다? 이것도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온통 다 거짓말에 로드니의 말과는 다른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투성인 거예요. 거기다 로드니는 분명히 2년 동안 나는 총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총을 2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다고? 웃기고 있네.
사슴 사냥하는 게 취미에다가 집 근처에 떠돌이 개나 고양이가 딱 보이면 아싸 좋아가지고 집에 있는 총 가져다가 다 쏘고 다녔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2년 동안 뭐 총을 안 쏴. 2년 동안 200회 넘게 총을 썼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순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이런 놈의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나. 로드니가 거짓말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민사 재판은 뒤집어집니다. 로드니는 당시 살해 의도가 있었다. 일부러 죽인 거다. 살인 인정. 그래서 65만 3천 달러, 하나로 약 18억 원을 하토리 유가족에게 지급하라 판결이 떨어집니다. 18억 원, 18억, 18, 이런 18억 원의 이 돈을 로드니, 하토리 가족들에게 줬을까요? 하토리 가족은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가족이 받은 거라곤 로드니 가족이 드러났던 보험, 그 보험금으로 받은 10달러 정도가 끝이었어요. 로드니 측이 이런 18억 원, 이 18억 원이 없다고, 돈 없다고, 돈 한 푼도 안 주고 파산 신청한 거예요. 그럼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참 이게 기가 막힌 사건이죠. 너무 젊은 청년이 허망하게 가버렸습니다. 방학 기간에 갔던, 늘 꿈꿔왔던 그 미국에서, 그것도 할로윈 파티에 초대받아 정말 많이 기대하고 들떠 있었는데 그게 비극으로 끝나버린 거잖아요. 두 남자가 파티 장소를 잘못 찾아갔고 오지 말라 얘기했는데 환영한다고 잘못 알아듣고 다가갔고 그 순간 바로 총을 맞았고 사망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인의 손에 사망한 안타까운 일본의 한 청년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